안녕하십니까. 제가 영상을 찍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원수 1위 암 환자 네이버 카페인 암승모라는 카페에 오래간만에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글들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고환암에 걸리신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항암 오차를 맞고 입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식, 치킨, 햄버거 이런 게 땡기는데 먹어도 될까요? 하고 글을 올리셨고 여기에 댓글들이 몇 개 달렸는데 그걸 읽어드리면 항암 치료 중에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체력이 받쳐주죠. 체력이 돼야 항암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항암 치료 받은 폐암 환자에게 담배를 피라고 하시죠. 예? 금연하면 스트레스 생겨서 몸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되게 잠깐 한 대 피세요. 화이팅! 이거랑 다를 게 뭡니까? 이런 잘못된 교류와 정보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도 더 악화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암 환자 여러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전과 달라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에 안 좋았던 이전 것들을 싸그리 다 고치셔야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꼭 유념해 주세요.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어서 건강한 겁니다. 앞으로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즉 암세포들이 자라나는 영양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체온, 스트레스, 활성산소, 백색 음식, 뭐 설탕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가짜 음식,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의 기름. 왜냐면 이 소의 기름은 체내에서 녹지 않고 축적이 됩니다. 계속 쌓여요. 현대 성인병의 원인이죠.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옥수수, 대두, 콩이죠. 이 유전자 변형식품, GMO 식품입니다. 이것들이 암세포의 영양분입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 카페 이런 데에서 암 환자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하다니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제가 엄마께 해드렸던 자연 치유 방법의 핵심은 이 몸을 정화한다는 것이에요.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한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암 환자의 좋은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엄마를 암에 걸리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엄마한테 암에 걸리시기 전에, 림프종에 걸리시기 전에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다 드렸습니다. 달고 맛있고 이런 빵이랑 아이스크림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의 영양분이라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죄책감이 더 커갔습니다. 차가운 거, 설탕, 우유 같은 유제품, 암세포들의 영양분입니다. 또 암세포는 가짜 음식들을 좋아하는데요. 가짜 음식이란 뭐냐면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음식들, 치킨, 빵, 햄버거, 과자, 냉동식품, 그다음 음료수 이런 게 다 가짜 음식들입니다. 제 엄마도 암 진단 받으시기 전에 빵이랑 커피,
컵라면, 아이스크림, 쿠키들을 즐겨 드셨대요. 백색 음식은 독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색 음식은 말 그대로 하얀색을 띠는 음식 재료들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흰쌀, 밀가루, 설탕, 소, 기름, 그다음 크림 종류, 여러 가지 소스, 마가린, 버터,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우유랑 요거트 등 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백색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 암 환자분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곰탕, 설렁탕 이런 소를 우려낸 음식들도 암 환자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소의 기름이 우리가 운동을 해도 이 체온이 올라가도 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입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이 드시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엄마가 왜 자연 치유를 선택했는지 이 앞으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엄마가 평소 즐겨 드셨던 음식들을 끊고 이 암세포들을 굶겨 죽이는 음식들로 음식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게 천연 항암제이니까 꼭 꾸준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암 환자 여러분들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30초 이상 입으로 씹으시고 천천히 삼키시는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음식물이 침 아밀라제 소화 효소를 거치고 위장으로 내려가고 다 소화 기관을 거치고 해야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현대인들은 잘 안 되니까 각종 식도암, 위암, 대장암 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30초 이상 음식물을 삼키시고 천천히 음식을 드셔야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께서는 포만감이 오기 전에 식사를 끝내세요. 건강하셨을 때보다 적게 드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항암 재료를 튀겨 먹거나 각종 소스에 버무려 먹고 조미료 첨가해서 먹으면 이게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버섯이 항암에 좋다더라, 뭐가 항암에 좋다더라.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서 잘못 조리해서 해 먹고 산패된 기름에 부쳐 먹고 이러면 몸에 좋겠습니까? 이러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 드시면 항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로 높아집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건강한 세포를 증식시키는 원리니까 꼭 이렇게 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점심 식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실행에 옮기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하니까요. 오늘은 저녁거리는 빼고 점심 식사까지만 소개해 드리고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는 앞으로 방울토마토, 가지, 빨간색 파프리카, 컬리플라워, 마늘, 샐러리, 양파, 송이과, 버섯, 당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건 필수품으로 챙겨 놓으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가지, 빨간색 파프리카, 컬리플라워, 마늘, 샐러리, 양파, 송이과, 버섯, 당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 재료가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항암 음식의 90%입니다. 이게 거의 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셨는지 빨리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드셨는지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울토마토 5개를 끓는 물에 1분간 데쳐드렸습니다. 이 토마토라는 게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성분이 더 풍부해져서 항암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하잖아요. 사과를 베이킹소다로 문지른 후에 물에 씻어서 껍질째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정말 중요한 게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는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일의 영양소가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만약에 과일을 식사 후에 드시면 위장의 음식물과 드셨던 음식물과 과일이 이제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이 부패해버린 음식을 먹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식사 30분 이전에 과일 먹는 거를 앞으로 꼭 실천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후 과일은 금지입니다. 식후 과일 금지. 식후 과일 금지요. 식전 과일. 네. 그리고 이렇게 드시고 사과를 드시고 컬리플라워를 제가 찜기에 쪄서 드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에 산바리를 얹고 그 위에 컬리플라워를 놓고 3분만 쪄서 드렸습니다. 3분만 쪄야 이 컬리플라워의 설포라판이라는 자연 항암제가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컬리플라워가 뭐냐면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 하얀색 브로콜리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종종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컬리플라워인데요. 그게 컬리플라워 그게 브로콜리보다 항암 성분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숫자로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절대 다른 조리법은 안 되고 컬리플라워는 꼭 쪄서 3분만 쪄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끼니는 이렇게만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점심인데요. 점심은 현미밥과 야채 볶음으로 드셨습니다. 현미밥은 다들 하실 줄 아시느라 알고 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야채 볶음이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가지, 당근, 빨간색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양파, 마늘, 버섯, 두부 이 8개를 편하게 이렇게 썰어 가지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그냥 볶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요. 가지, 당근, 빨강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양파, 마늘, 버섯, 두부 이 8개요. 이 야채들이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항암 성분이 제일 뛰어난 음식들입니다.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불로 볶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야채부터 말랑한 순서대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으셔도 되고 후라이팬에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 오일을 쫙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과 마늘을 넣고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이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싶을 때쯤 파프리카랑 양파를 넣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쯤 버섯을 넣고 익혀주시고요. 마지막에 가장 말랑말랑한 방울토마토와 두부를 넣고 익히시고 불을 끄시면 됩니다. 이대로 현미밥과 드시면 끝입니다. 이거 맛없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프리카 빼고는 다 맛있습니다.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도 당근 정말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고기보다 맛있습니다. 버섯은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다른 기름은 식용유들은 다 버리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사용하십시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이 야채들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체내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른 식용유들, 뭐 콩기름,
뭐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은 GMO 식품,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죠. 이 미국산 콩 이런 것들로 만들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암 환자분들 부침개랑 전 드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부침개랑 전 절대 부쳐 드시지 마세요. 기름에. 참으세요. 건강해지시고 그때 드시면 됩니다. 일단 아침 점심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 드셔 보세요. 꾸준히 천연 항암제를 드십시오. 한번 드시고 꾸준히 드시면 한 일주일 정도면 뭔가 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꾸준함은 운명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